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했습니다. 남자 50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지만 남자 계주와 여자 1000m에서는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부딪히며 넘어진 겁니다. 먼저 김형렬 기자입니다. 최민정과 심석희 대표팀의 쌍두마차는 준중결승전을 각각 조 1위로 통과했지만 준결승전부터 힘겨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최민정이 선두를 달리다가 무리하게 파고드는 중국 취준이와 부딪혀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석희가 2위, 최민정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취준이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며 우리 선수 2명 모두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하위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두 바퀴를 남기고 맨 뒤에 있던 최민정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바퀴에 코너를 돌면서 3위로 달리던 심석희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는 엉켜 넘어져 펜스에 부딪혔고 그 사이 네덜란드 슐팅을 비롯한 나머지 세 선수가 가볍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둘은 다시 일어나 레이스를 마쳤지만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최민정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웃으로 나가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여자 선수로는 12년 만에 3관왕을 노렸던 최민정의 꿈은 깨졌고 심석희는 소치에 이어 2대회 연속 개인전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계속해서 평창에서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컬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자 대표팀이 내일 밤 숙적 일본과 준결승을 치릅니다. 대표팀이 예선에서 유일하게 진 상대가 바로 일본인데 선수들은 인터뷰도 하지 않고 내일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훈련을 준비하던 김은정은 연습 시간이 되자 경기 때의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안경 너머 매서운 눈빛으로 다양한 샷을 주문하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일본은 이번 예선에서 대표팀이 유일하게 진 상대입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부담감이 치명적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자, 거의 다 잡았던 경기 이러면 좀 위태로워지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핸드폰을 선수들이 스스로 반납을 할 만큼 이 올림픽이라는 데 올인을 했었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마지막 경기를 지고도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오른 일본은 우리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며 운명의 한일전을 준비했습니다. すごくお互いに刺激し合ってるチームなのでいい試合をしたいなと思います.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대 전적은 11승 8패,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더 많고 성공률 78% 대 73%로 이번 대회 주장의 샷 감각도 김은정이 후지사와보다 좋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전 세계 환희와 감동을 선사했던 평창올림픽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일요일에 열리는 폐회식에는 K-팝 스타들이 모두 출동해 흥겨운 축제를 펼칩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담아내 깊은 인상을 남겼던 개회식처럼 폐회식도 또 하나의 감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일간의 열전을 마친 선수들은 개회식 때와 달리 국가의 구별 없이 다 함께 폐회식장인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와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잠시 경쟁을 내려놓고 우정을 다지는 무대에 엑소와 CL 등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스타들이 출동해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저희 엑소가 이게 폐회식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 같이 무대도 같이 즐겨주시고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개회식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드론 쇼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경쾌하고 신나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맞춰 선수단과 출연진이 한데 어우러져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우리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리고 즐거운 파티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폐회식은 흥겹고 현대적인 공연들로 채워져 평창에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어제 은메달을 따낸 남자 팀추월 대표팀의 맏형 이승훈 선수와 막내 정재원 선수의 나이차는 무려 13살입니다. 맏형이 이끌고 동생들이 뒤를 받쳐주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우리 팀은 결승에서 초반 노르웨이에 끌려가다 에이스 이승훈이 앞에서 이끈 중반에 잠시 역전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뒤처진 레이스 막판, 김민석이 17살 막내 정재원의 엉덩이를 밀어주며 온 힘을 쏟아부었지만 1.2초 차로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원은 2살 차 형에게 얼굴을 파묻으며 아쉬움을 표했고 김민석은 그런 동생을 감싸고 위로했습니다. 사상 첫 금메달은 놓쳤어도 30살 맏형 이승훈부터 17살 막내 정재원까지 말 그대로 하나의 팀으로 뭉쳐 일궈낸 값진 은메달이었습니다. 이승훈은 소치에 이어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내며 역대 4번째 메달로 동계올림픽 아시아 선수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너무 든든하게 뒤를 잘 받쳐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저보다 앞에서 더 잘 끌 수 있는 그렇게 해내는 후배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교생 정재원은 자신을 이끌어준 선배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형들이 제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주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형들한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이승훈과 정재원은 오는 24일 메스 스타트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환상적인 팀워크로 은메달을 따낸 순간 선수들을 따뜻하게 격려한 네덜란드 출신 밥대용 코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링크 안팎으로 큰형, 큰오빠처럼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팀추월 결승에서 혼신의 역주가 끝나자 밥대용 코치가 쓰고 있던 모자까지 던지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관중의 더 큰 함성을 유도한 뒤 값진 은메달을 따낸 선수들을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선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싸매주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른바 왕따 주행 이후 동료에게 외면당한 노선영의 곁을 홀로 지키며 큰 힘이 되어준 밥대용 코치가 선수들을 다독이고 챙기는 모습은 마치 큰형, 큰 오빠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따낸 장거리 스타 밥대용은 지난해 장거리 대표팀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이승훈을 목말 태운 훈훈한 장면으로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특유의 유쾌함으로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벽을 허물었고 I walk in the diner room of attendants, all the athletes watching like this and some funny stuff and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김민석의 1500m 깜짝 동메달, 팀추월 은메달을 일궈냈습니다. Really exciting to be in the Olympics and helping the home country to the best performance. 항상 선수들이 먼저라는 밥대용 코치의 리더십은 우리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다시 한번 쇼트트랙 소식입니다. 쇼트트랙 남자팀은 500m에서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을, 임효준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쇼트트랙 강국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 바로 500m인데 8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결승까지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날 들이밀기 끝에 가까스로 준결승을 통과한 황대현은 준결승에선 접전 끝에 1위로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선배 임효준과 함께 결승에 오른 황대현은 온 힘을 다해 질주했습니다. 두 번째로 출발한 황대현은 잠시 임효준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인코스를 파고들어 2위를 되찾았습니다. 황대현은 선두 우다징을 마지막까지 추격했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대했던 금메달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값진 은메달로 1000m와 1500m에서 잇따라 실격당한 아픔을 털어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이 500m에서 메달을 따낸 건 지난 2010년 밴쿠버에서 성시백 이후 8년 만입니다. 황대현의 뒤를 이어 동메달을 딴 이묘주는 15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의 우다징은 39초 584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고 중국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금, 은, 동메달을 모두 수확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곧바로 이어진 5000m 계주에선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중국과 선두 다툼을 벌이던 우리 대표팀은 23바퀴를 남기고 이묘준이 넘어지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다음 주자가 곧바로 추격에 나섰지만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고 최하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이제 올림픽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열리는 폐회식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이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김영철이 제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는 25일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김영철은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자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 정책 전반을 총괄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도 오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까지 북한 대남 라인이 총출동하는 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영철의 상대역은 서훈 국정원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간 남북의 국정원장, 통일 장관급 회동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평창 이후 남북 관계를 좌우할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대표단과 자연스러운 기회에 만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제는 김영철은 한미의 독자 제재 대상이란 건데 우리 제재는 금융에 국한되고 미국은 자국 입국만 금지하고 있어서 정부는 양해해 주길 기대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 대상인 최휘에 이어 김영철을 파견한 건 제재망을 흩뜨리려는 의도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그런데 김영철은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은 김영철이 내려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수 야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달 뒤 군은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사건 배후로 추정했습니다. 정찰총국이 주도한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찰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사건 주도자의 방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지만 보수 야당은 결사 반대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 모두 다 김영철이가 총책임자입니다.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천안함 폭침 책임자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 고성이 이어졌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김영철 방남에 대한 조직적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역시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내일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북한 대표단과 한국 체류 일정이 이틀 겹치는데 북한과 미국이 접촉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내일 한국에 도착하는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첫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입니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 정상급 주요 외빈을 맞는 곳으로 그만큼 예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목되는 건 이방카가 가져올 대북 메시지입니다. 지난 10일 북미 대화가 성사 직전 무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방카가 한국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북한 인사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한과 미국이 따로 만날 기회는 없을 거라며 이번엔 중재 노력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북미 접촉이 무산된 2주 전과 당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둔 간접 대화를 통해 북미 간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방카와 북측 대표단을 모두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 나설 걸로 관측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성폭력을 폭로하는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문학입니다. 한 중견 영화 감독이 배우 지망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고 또 힙합 가수는 여고생 팬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김영아 기자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배우 지망생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말 뮤직비디오 출연을 위해 만난 영화 감독 A씨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배우에게 중요한 건 연기력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다. 아무개 여배우는 오디션장에서 감독을 유혹해 배역을 꿰찼다.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으니 술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감독이 유혹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영화 미술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굵직한 상을 받았고 현재 개봉 중인 영화를 연출한 중견 감독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했고 게시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보고 영화 홍보를 위한 모든 일정에서 A씨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요계에서도 미투가 나왔습니다. 래퍼 던 말릭이 여고생 팬을 집으로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소속사는 경위 파악을 해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던 말릭을 데이즈 얼라이브 멤버에서 퇴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연극계에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충격적인 폭로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극인들은 성폭력에 대응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권혜리 기자입니다. 연희단 거리패에 몸담았던 한 여배우는 2010년 공연 리허설 도중 이윤택 씨가 동료 남자 배우 앞에서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썼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즉시 공연에서 제외됐고 견디다 못해 극단을 떠난 뒤에도 이 씨가 연극계에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작가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이윤택 씨와 고은 씨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예대는 연출가이자 초빙 교수인 오태석 씨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냈고 오 씨의 수업을 폐강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런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추가적인 발견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실명으로 다 공개해서 공문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주겠다고.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연극 교과서에서 이윤택과 오태석 작품을 빼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연극계는 젊은 여성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만들고 공동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연극계 권위주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체 상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자, 이렇게 각계 각층에서 성폭력 폭로가 계속 이어지자 수사 당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인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조민기 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이용식 기자입니다. 경찰은 조 씨의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폭로 글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주대가 연극과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성추행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의 진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은 내사 단계라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본격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조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주대는 오는 28일자로 조 씨를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선에서 경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청주대는 또 연극과 학생들의 성추행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 예정된 졸업식도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청주대 교수평의회도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 지역의 모 극단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 혼란이 깊어지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2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9개 혐의 사실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안 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도 우 전 수석이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에게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감찰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은 증거 부족과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 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이를 방해했던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가 해수부의 전직 장차관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해수부와 청와대가 단체 채팅방까지 열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채팅방에선 특조위 관련 회의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수부 직원들은 비상대기하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는가 하면 청와대의 뜻과 반대되는 회의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여론전에 돌입하라는 등의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의 대응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조위의 비공개 문건을 사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채팅방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은 물론 청와대 경제수석실 직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공유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전달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부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 활동 기관과 관련해 법제처가 해수부에 불리한 법령 해석을 내놓자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 GM에 대한 경영 실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GM 측에 지원의 전제 조건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주주인 GM 본사에는 책임 있는 역할과 응급 처방이 아닌 장기적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고,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도 포함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 GM은 일단 리즈너블, 합리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GM의 베리 앵글 사장은 오늘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한국 GM에 빌려준 2조 9천억 원을 투자금으로 출자 전환하되 산업은행도 증자에 참여해달라는 GM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자는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GM의 문제로 산은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GM 측은 한국 GM 공장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영 실패에 대한 GM 측의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있는 GM 측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 GM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사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GM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은 내일 이사회를 열어 미 본사에서 빌려준 차입금 만기 연장을 위해 한국 내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검사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2명 말고도 윗선에 더 많은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대형 법조 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는 수사 대상이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며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최 검사는 2년 뒤 최 변호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앞서 구속된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검사들의 연루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142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돼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구속을 피해왔습니다. 로비 의혹이 짙어지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 6일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서로 합의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하는 건 군 형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육군 중이었던 A씨는 동성인 장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어플로 함정수사도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뺏어서 다 뒤져가지고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부대에 다 알려질 수도 있다. 기소 직후 전역한 A씨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성 군인 간 강제성 없는 성적 관계를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A씨의 경우처럼 서로 합의한 성관계까지 적용하는 건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가 무죄를 받은 건 관련 군법이 생긴 지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소수자 색출 사건 관련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면 민간법원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지난해 육군은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고 그중 7명은 이미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대학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민 40만 명이 갇혀있는 반군 점령 지역에 정부군이 무차별 공습을 퍼부으면서 나흘간 300명 넘게 숨진 겁니다. 주민들은 생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근처 반군 지역 동구타입니다. 정부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폭탄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الصاروخ أقل من دقيقة الناس قاعدة بقلب أنفاق من التراب يعني في صور عنا شفناها الوضع جدا مأساوي. 어린 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남자는 실종된 다른 자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공격으로 동구타에서 300명 넘게 숨지고 1,50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군은 병원이나 장례식장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살 소년 무하마드 나젬은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 찍은 화면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생지옥으로 변한 현장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EU 등은 공습 중단을 촉구하며 시리아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을 등에 업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지상군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구타 지역에 갇힌 40만 명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꼽힌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꺾고 20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결은 빙판 위의 전쟁입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양분한 유일한 적수로서 몸싸움은 물론 주먹 다짐도 빈번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승부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미국이 1피리어드 막판 선제골을 뽑았지만 캐나다는 2피리어드 2분 만에 어윈이 동점골을, 4분 55초 뒤 플린이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미국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피리어드에 모니크 라모르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연장전에 이어 승부치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의 주인공 모니크의 쌍둥이 동생 조세린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6번째 슈터로 나서 그림 같은 개인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의 마지막 슛을 골리 루니가 막아내며 긴 승부는 끝났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빙판으로 쏟아져 나와 20년 만에 금메달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This means everything. I mean,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I was a little girl, and to do it with this group of women, I'm so proud. 노르웨이의 비에르게는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팀 스프린트에서 3위에 올라 통산 14번째 메달을 따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여자 피겨 최강인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는 이번 올림픽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에 대해 영감을 주는 선수라며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메드베데바는 지난해 1월 유럽 선수권에서 총점 229.71점을 기록해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작성한 역대 최고점을 7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선 선수입니다. 김연아가 활동하던 시절보다 점수가 크게 후해진 면도 있긴 하지만 메드베데바는 이후 자신의 세계 기록을 240점대까지 높였습니다. 그런 메드베데바에게도 피겨 여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She's my inspiration, and when I feel like I can't do something, I just go to Instagram and find video of Yuna Kim of Olympics, and I just see her confident, and it's amazing. SBS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김연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메드베데바는 내일 프리스케이팅을 관전할 예정인 김연아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Have a chance. I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팀 후배 자기토바에 1.31점 뒤진 2위에 자리한 메드베데바는 내일 역전 우승을 노립니다. 메드베데바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김연아의 조국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가장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와이즈가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의 화려한 경중묘기 감상해 보시죠.
지금 경기 서해안으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 2시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으로 큰 눈이 예보되면서 내일 새벽 평창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지방은 최고 7cm, 서울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린 눈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내일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로 한층 더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조금 운이 없었던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고개 숙이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